자,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벡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요 위치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위치 벡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위치 벡터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벡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떠올려 봅시다. 자, 벡터가 뭐였나요? 네, 벡터란 거는, 벡터는, 벡터 여기 적어볼게요. 벡터란 거는 뭐와 뭐가 있는, 그렇죠. 방향과 크기가 있는 값을 보고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벡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었죠? 그렇죠.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벡터가 시점이 O고 종점이 P면 어떻게 된다고요? 벡터 OP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벡터 OP의 크기를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나타냈고, OP의 크기란 거는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벡터의 크기란 거는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벡터라는 것은, 자, 한번 볼게요. 벡터라는 것은, 위치 벡터란 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위치 벡터란 거는,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일치한 두 개의 벡터. 자, 일치한 두 개의 벡터란 거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모든 벡터의 시점을 자, 여기에도 벡터 있고 여기에도 벡터가 있고 여기에도 벡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의 시점을 다 한 곳에 모아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벡터를, 자, 여기에 있는 이 벡터의 시점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종점을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벡터의 얘랑 지금 주어져 있는, 만약에 얘가 P라는 벡터라고 하면, P와 같은 모든 벡터는 다 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평면에서 자, 한 점 O를 요 한 점 O, 요 점을 O라고 할게요. 요 점을 종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O 다시, 얘를 P 다시, 얘를 O 다시 다시, P2 다시 이렇게 있으면 모든 벡터의 요 P 벡터랑 같은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P 다시라는 점도 P로 갈 거고, P2 다시라는 점도 P라는 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모든 평면상에 있는 이 P 벡터와 같은 모든 벡터를 그 한 점을 시점을 한 점으로 옮겨주는 걸 보고 자, 옮겨줬을 때 자, 그러면 이 평면상에 지금 요 P 벡터라는 것과 같은 벡터는 자, 하나의 종점만을 나타낼 수 있겠죠. 왜? 시점이 한 곳, 요 O라는 점으로 모아줬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 한번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자, 평면에서 한 점 O를 시점을 정하면 임의의 점 P, 어떤 점 P에 대해서 자, OP 벡터는 자, 오직 하나로만 정해지겠죠. 왜? 한 점 O를 시점으로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요 벡터랑 같은 벡터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벡터들을 한 곳으로 다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벡터랑 같은 벡터는 지금 요 P 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시점을 한 곳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자, 평면에서 한 점 O를 시점으로 정하면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P 벡터는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해서 어떤 임의의 벡터 P에 대해서 자, P 벡터는 OP 벡터인 점 P의 위치도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말한 거예요. 자, 시점이 한 점 딱 정해져 버렸어요. 시점이 요 한 점으로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자, P 벡터란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왜? 자, 시점이 하나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듯, 자, 이 모든 평면상에서, 이 좌표 평면상에서 만약에 원점 O를 자, 시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모든 벡터의 종점은 1대1 대응이 되겠죠. 하나로만 정해진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위치 벡터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의 시점을 한 점으로 옮겨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점 O를 시점을 한 점 O로 고정한 벡터 OP 벡터와 점 P는 1대1 대응한다. 그리고 점 O를 시점으로 한 벡터 OP를 점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의 시점 O는 좌표평에서 원점을 잡습니다. 원점으로. 왜 원점을 잡을까요? 우리가 원점이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좌표평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X축, Y축 있을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보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한 점,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의 시점으로 잡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냥 우리 보기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요 AB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요. AB 벡터. AB 벡터를 내가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요 AB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요. AB 벡터. 자, 그러면 AB 벡터를 위치 벡터 OA와 OB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OA를 A 벡터, OB를 B 벡터라고 나타내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은 훨씬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AB 벡터란 거는 AB 벡터란 거는 시점 O에 대한 위치 벡터 두 개,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B 벡터란 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 AB 벡터가 있다면 빼지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이 되고 빼는 아 빼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이 되고 빼지는 벡터의 종점이 된다. 이 바꿔 적은 것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AB 벡터는 OB 빼기 OA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B 빼기 A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세 점 A, B, C의 위치 벡터가 각각 A, B, C일 때 그렇다면 이 말뜻은 OA 벡터를 A 벡터, OB bek터를 B 벡터, OC 벡터를 C 벡터라고 썼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AB 플러스 이 BC 벡터를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면 생각해 봅시다. AB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네, OB 빼기 OA 벡터라고 쓸 수 있고 다음에 BC 벡터란 거는 OC 빼기 O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이 값은 좀 굵게 적을게요. 요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네, OB 빼기 OA 벡터 플러스 2 곱하기 OC 빼기 O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B 벡터 빼기 A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C 벡터 빼기 B 벡터가 돼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벡터 빼기 B 벡터 플러스 2C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좀 씌울게요. 그 다음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여기 조금 옮겨서 예제 1번을 볼 건데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 네. 예제 1번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삼각형 ABC 세 꼭지점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나타냈을 때 ABC의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이 G 벡터란 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 B, C가 있는데, 자, A의 위치 벡터를 A, B의 위치 벡터를 B, C의 위치 벡터를 C라고 나타냈죠. 그렇다면, 자, 이 밖에 한 점, O에 대해서 OB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 그 다음에 OA 벡터를 각각 여기가 B,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나타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 자,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자, 그러면, 자, 무게중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무게중심을?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BC의 중점에, A에서 BC의 중점의 선을 끊고, 여기서 1대 2로 내분한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자, 미안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가 2대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BC의 중점을 딱 꺼야 돼요. BC의 중점을. 자, 그러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M.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OM이에요. OM. 자, OM이란 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OM이란 점은 1대 1로 내분한 점이죠. 1대 1로 내분한 점.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자,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선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여기랑 O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했을 때 A, B 벡터 이렇게 쭉 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내가.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요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가 우리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 점을 제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OM 벡터라는 거는, 자, A와 B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한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B 벡터로 가는 AB 벡터에 대해서 AB 벡터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B 벡터 곱하기, 자, AB 벡터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B 벡터란 거는 OB 빼기 OA 벡터가 되겠죠.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책에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림을 쭉 그려보면은, O에서 B 벡터, 그리고 O에서 C 벡터로 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중점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끊고 했을 때, 쭉 그었을 때 여기에 중점. 그래서, 자,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우개로 지금 지우고, 위에 부분을 좀 지우고. 그래서, 자, BC의 중점 M이라고 하면 M의 위치 벡터, M 벡터란 거는 2분의 B 플러스 C 벡터고. 자, 그러면 AM 벡터에,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위치 벡터 G는 어, O에서 G까지 이은 지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했네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내분한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내분한 점은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구한 건 요 벡터였죠, 요 벡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까 요 벡터가 여기서 AM 벡터를 제가 구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AM 벡터란 거는 아까 전 뭐였죠?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 벡터 빼기 A 벡터였죠. 그렇다면은 O에서 M까지 끊는 벡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OM 벡터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A 벡터 플러스 AM 벡터죠. 자, OA 플러스 AM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빼기 MA 벡터죠. 그 말 뜻은 M 플러스 N분의 자, NA 플러스 MB 벡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분점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점의 좌표, N 곱하기 A점의 좌표 이렇게 곱했잖아요. 이렇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M 벡터라는 거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OM 벡터라는 거는 자, 2분의 1대1로 내분했으니까 2분의 B 플러스 C.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 M 벡터랑 A 벡터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다? 3분의 자, 1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자, 2 곱하기 뭐 벡터? M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한 점. 자, 한 번 더 볼게요.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자, 무게중심을 G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라고 이야기했을 때, GA 벡터 플러스 GB 벡터 플러스 GC 벡터는 0이 됨을 보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자, 한번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풀어볼게요. 자, ABC의 무게중심이 G래요. 자, 이 G라는 점은 그러면 OG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다시 A 벡터를 OA 벡터의 위치 벡터를 A 그럼 B 벡터의 위치 벡터 B의 원점 O에 대한 점 B의 위치 벡터를 제가 B 벡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C 벡터를 C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OG 벡터란 거는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GA 플러스 GB 플러스 GC 벡터란 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네, OA 빼기 OG 벡터 플러스 OB 빼기 OG 플러스 OC 빼기 OG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빼기 3 얘를 G 벡터로 둔다면 3G 벡터 따라서 얘는 0 벡터가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거 배웠는데, 자, 왜 위치 벡터에 대한 것부터 배웠냐? 이제 요 평면 벡터의 성분이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 평면 벡터부터, 그 위치 벡터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 넣었을 거예요.
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위치 벡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치 벡터에서 평에서 일반적으로 좌표평에서 원점을 시점 O로 잡는다면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OP 벡터는 점 P와 1대1 대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벡터 OP 벡터는 점 P와 1대1 대응한대요. 그러면 시점을 좌표평면의 원점으로 잡는다면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하나의 종점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걸 잘 기억을 하면서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제가 왜 만년필로 했을까요? 볼펜으로 갈게요. 자, 요런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림이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제가 여기가 원점이겠죠.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X축 위에 1, 종점이 1,0인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벡터를 E1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종점 1,0인 요 위치 벡터를 E1 벡터. 그 다음에 종점이 0,1인 요 벡터를 종점이 0,1인 벡터의 위치 벡터를 E2라고 적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E1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1,0인 벡터. E2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0,1인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한 점. 이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할게요. A1, A2. 그러면 시점이 요 점을 제가 A점이라 할게요. A점. A점. 그러면 OA 벡터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 E1과 E2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OA 벡터를 요 E1과 E2라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요만큼 가면 되겠죠. 요만큼 가서 요 위로 요만큼 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벡터는 뭐가 될까요? 요 점의 좌표가 A1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의 길이가 A1이 되니까 제가 초록색 나타낸 X축 위에 요 벡터는 A1, E1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A1, E1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럼 요 벡터를 제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 벡터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점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E2예요. 그럼 요 A2예요. 그럼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A2가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가 뭐가 된다? A2, E2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A2, E2 벡터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두 개, E1과 E2라는 요 벡터에 대해서 A1, E1 플러스 A2, E2 벡터로 모든 벡터, 그럼 이 좌표 평면 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요 E1과 E2라는 요 두 개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다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 위치 벡터란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모든 벡터는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하나의 종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좌표평면에서 제가 이 시점을 잡는 위치 벡터를 다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좌표평면에서 위치 벡터를 정할 때 시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고정을 해버린다면 모든 벡터의 종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모든 벡터를 항상 이렇게 적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 A1, E1 더하기 A2, E2 라고 적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줄 거야, 앞으로. 어떻게? 어차피 이 종점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벡터를 A1, A2라고 적어버리자. 이거 지금 제가 적은 A1, A2 이건 뭐랑 똑같아요?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의 점의 좌표랑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어차피 종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 성분으로 점의 좌표랑 똑같이 써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OA 벡터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어차피 원점을 시점으로 하니까 어떤 벡터 위치 벡터는 어떤 A란 점을 종점으로 하는 요 위치 벡터를 적을 때 A1, E1 벡터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라고 적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점의 좌표처럼 써버리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줄 때 A1에다가 E1 벡터가 곱해졌고 A2에 E2 벡터가 곱해져서 두 개를 더해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E1 벡터에 곱해져 있는 요 스칼라 값이 X 좌표가 되겠죠. E2에 곱해져 있는 요 스칼라 값이 Y 좌표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실수 A1, A2를 벡터 요 A의 성분이라고 하고 A1, A2를 각각 A 벡터의 X 성분 그러니까 X 좌표라고 해서 X 성분, Y 좌표라고 해서 Y 성분 각각 구분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면 벡터의 성분은 좌표 평면 위의 점 A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1, E1 벡터, A2, E2 플러스 A2, E2 벡터. 그래서 앞으로 성분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렇게 점의 좌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벡터의 크기란 건 뭐였습니까? 벡터의 크기란 거는 그렇죠. 벡터의 크기란 거는 벡터의 크기란 말은 시점이 아니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은 만약에 이제 위치 벡터를 여기 성분으로 나타냈어요. 좌표평을 이해해서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다면 요 위치 벡터 A 벡터에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잠깐만요. 플러스니까 불편하네요. A 벡터에 잠시만요. 왜 이럴까요, 이거? 미안합니다. 아직 태블릿에 익숙하지 않아서. A 벡터의 크기란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다? 는 원점에서 A1, A2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바꿔 적으면 어떻게 적어 줄 수 있다? 음. 뭐다? 루트 A1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A2 빼기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는 거예요. 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A 벡터의 성분이 A1, A2일 때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좌표 표면 위에서 자, 위치 벡터. 자, 좌표 표면에서의 위치 벡터는 자, 종점과 하나의 벡터는 뭐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다라면 두 벡터의 뭐다? 종점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 말 뜻은 A1, A2는 B1, B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자,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은 자, A 벡터는 A1, A2 자, 성분을 나타냈죠. B 벡터를 B1, B2라고 한다면 자, A, B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은 X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평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X 원점에서 2,3까지의 거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9는 루트 13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뭐 한다? 0,0에서 원점에서 3,-4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9 플러스 16 그래서 얼마다? 5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볼게요. 자, 두 평면 벡터 A, B에 대해서 A 벡터랑 B 벡터랑 서로 같대요. 그때 실수 K와 L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은 자, 이 말 뜻은 뭐 해야 된다? X 성분끼리 같다.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뭐 한다? 같다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자, 2는 뭐 한다? L 빼기 3. 따라서 L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K가 6이 된다.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엔 성분으로 나타낸 자, 평면에서 자,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진짜 그림이 진짜 정말 못 그리네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아랑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X축, Y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요 점을 제가 두 개의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 점을 제가 A, 요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요 B라는 점을 B1, B2, A라는 점을 A1, A2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구할까요? 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자, A 더하기 B 벡터의 성분을 구하고 싶은데 자, A 벡터란 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죠. 되나요? 그 다음에 B 벡터란 거는요.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잖아요. 따라서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는 거는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는 거는 자,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 플러스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벡터끼리 A1, E1끼리 그 다음에 E2는
이 두끼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A1 플러스 B1 이원 벡터 플러스 A2 플러스 B2 E2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A 벡터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B 벡터를 이렇게 쭉 그리면 요 점에 대한 벡터가 요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될 텐데 그럼 이 점이 뭐가 된다? 그렇죠. 요 점은 A1 플러스 B1 여기가 A2 플러스 B2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성분이란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에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성분을 나타낸 두 벡터의 덧셈과 뺄셈, 연산이란 거는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 성분끼리 더해주거나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성분이 자, A 벡터의 성분이 A1, A2, B 벡터의 성분이 B1, B2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1 빼기 B1, A2 빼기 B2. 자, A 벡터를 실수로 K배 했단 말은 자, A 벡터만큼 K번 다 더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X 성분을 K번 더했다. 그럼 KA1, Y 성분을 K번 더했다. KA2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A 벡터가 2,1이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3일 때 C 벡터가 3,5를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어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MA 더하기 NB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MA 벡터는 뭐예요? 2M, M 플러스 NB는 마이너스 N, 3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자, X 성분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2M 빼기 N, Y 성분끼리 더하면 M 플러스 3N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성분이 뭐가 돼야 된다? 3,5가 돼야 된다. 따라서 2M 빼기 N이 3이 되고 M 플러스 3N이 5가 되어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5번 볼게요. 자, A, B와 실수 T에 대하여 C 벡터의 크기가 최소일 때 T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T, B 벡터예요. 그러면 자, 이 식은 A 벡터는 어떻게 적어요? 3, 1 플러스 TB 벡터는 T, 2, T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는 자, 이 성분은 자, C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되겠다? 3 플러스 T, 2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자, C 벡터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왼쪽으로. C 벡터의 크기는 루트 3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는 루트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라고 적었습니다. 는 루트 5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0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5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0이 최소가 되게 하는 t의 값은 뭐겠어요? t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죠. 다들 잘 대답해 주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분을 아까 다 나타내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 좌표 평면 위에서 AB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점이 있고 다시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B 벡터라고 나와 있는 요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AB 벡터 어떻게 구해요? 자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B 벡터란 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예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B 벡터는 자 자 OB 빼기 OA 벡터가 될 거고, 그렇단 말은 B1, B2에서 A1, A2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자, 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요 벡터는 자 종점의 성분에서 시점의 그 성분을 서로 빼주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잠시 좀 몇 번이나 수업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업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그래서 AB 벡터라는 거는 자 종점의 성분에서 시점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B 벡터란 거는 B1 빼기 A1, B2 빼기 A2라고 쓸 수 있고, 당연히 A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자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A1, A2, B라는 점이 B1, B2에 대하여 AB 벡터는 B1 빼기 A1, B2 빼기 A2. 자, AB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다시 해줄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자, 그럼 문제 6번에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B 벡터 어떻게 되겠어요? AB 벡터는 그렇죠. B에서 A 벡터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죠. 2에서 1, 마이너스 1 빼면 3,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9 플러스 1 해서 루트 10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공간에서의 이번에는 지금까지 평면에서의 위치 벡터 정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간에서 위치 벡터를 정할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자, 이 공간이란 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평면은 X축과 Y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공간이란 거는 X축, Y축뿐만 아니라 축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X축, 여기가 보통 X축, 여기를 Y축 잡고 위로 올라가는, 아이고, 그림 꼬라지가 이게 뭐죠? 죄송해요. 네. 아무튼, 문명 2기를 쓰면 이렇게 정확한 딕션을 그렇게 있네요. 자, Z축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나타내는 점을, 나타낼 때 여기를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 좌표. 자, 그렇다면, 우리 평면에서는 X 좌표, Y 좌표만 있었는데, 공간에서는 Z 좌표 하나 더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 위에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은,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A1, B1, C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여기가 A1, Y에 대해서는 여기가 B1, 여기가 C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통 그려보면은 점을 좌표를 찍을 때 정육면체를 보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A1, B1이 여기 있을 거고, 얘를 위로 C1만큼 이렇게 올렸어요. 되나요? 여기가 요 점을 A1, B1, C1이라고 합시다. 제가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에서 위치 벡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도 원점이란 건 있겠죠. 원점에서 하나의 종점까지 있는 하나의 벡터에는 하나의 종점만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이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다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평면이랑 똑같이 생각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면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이해가 돼요? 다시 평면에 성립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자, 그럼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평면에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의미한 게 뭐였어요? 만약에 원점에서 요점까지 거리를 구한다면. 자, 요렇게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랑 요 길을 활용해서 뭘 그렸어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뭘 썼다? 피타고라스 공식을 쓴 거였죠. 자, 공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 정육면체에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요 길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 구하고 요 점에서 요 높이 C1과 요 길이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직각삼각형이겠죠. 마찬가지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쓴다면 자, 요 사이 거리는 루트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 플러스 C1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성립한 거에 Z축 하나,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공간에서 A1, B1, C1에서 요 A2, B2, C2까지의 거리.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거리는 자, 어떻게 한다? A1 빼기 A2의 제곱 플러스 B1 빼기 B2의 제곱 플러스 C1 빼기 C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간 좌표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간에서 위치 벡터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시점을 한 점 O로 정한다면 한 점 P와 벡터 P는 1대1 대응한다. 됩니까?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벡터를 점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에서도 공간에서의 위치 벡터도 공간 좌표에서도 자, 공간 벡터도 공간 좌표도 자, 위치 벡터의 시점 O는 보통 원점으로 잡는다. 좌표 공간에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했죠, 제가.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쭉쭉 나온 내용들이 아마 다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예제 3번. 자, 정사면체에서 두 모서리 OA, OB, 다음에 OA와 BC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고 하고, 자, OA, 그리고 OB, OC를 각각 ABC 벡터라고 할 때, N을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어 보자라고 했어요. 자, OM 벡터란 거는 OA 벡터의 몇 배다? 2분의 1배죠. 왜? M 벡터는 OA 벡터의 중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OM 벡터는 2분의 1 A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MN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ON 벡터를 찾아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자, ON 빼기 OM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ON 벡터를 찾을 건데 자, N은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ON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B 벡터 플러스 1 곱하기 C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MN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네, ON 빼기 O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에서 2분의 1 A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에서, 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 벡터, B 벡터를, OB 벡터를 B 벡터, OC 벡터를 C 벡터라고 할 때, 자, CG 벡터를 구하래요. CG 벡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돌이켜볼까요? 자, 아까 전에, 자, 세 꼭지죠. ABC의 위치 벡터를 ABC라 할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 벡터 어떻게 나타냈어요?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CG 벡터. 그러면 O에서 G 벡터까지의 자, 벡터를 구한다면은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C에서 자, AB의 중점까지 이어버리겠죠? 이해되나요? 다시 볼게요.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CG는 자, G는 ABC의 무게 중심이니까 CG를 이렇게 쭉 이었어요. 쭉 이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A와 B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M이라고 하면 OM 벡터는 어떤 벡터가 돼? OM 벡터에 어떻게 적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OM 벡터 나왔어요. 그러면 CM 벡터는 따라서 벡터 CM은 뭐가 되겠어요? OM 빼기 OC 벡터가 되겠죠. 되나요? 얘는 그러면 얘는이 아니고 이 벡터는 자 2분의 OM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빼기 OC 벡터 뭐예요? 여기서 C 벡터겠죠. 그러면 CG라는 자 CM의 몇 대 몇이에요? 3분의 여기가 2대 1로 나눠 내분되는 점이니까 G 벡터란 거는 그러면 자 CG 벡터는 3분의 2 CM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벡터에 요 벡터에다가 3분의 2를 각각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빼기 3분의 2 C 벡터라고 쓸 수 있겠다라고 정의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공간 벡터의 성분은 무엇인가? 자,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평면 벡터의 성분은 자, X축, Y축으로 E1, E1, E2만 갔는데 이번에는 Z축으로 E3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공간 벡터에서도 뭐 한다? 공간 벡터에서도 자, 공간에서도 자, 시점 O를 원점 O를 시점으로 한 벡터 OP 벡터는 자, 점 O에 대한 P의 위치 벡터고 1대1 대응하겠죠. 종점은 하나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종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A1, A2, A3로 잡는다면 자, 요 A 벡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먼저 A1, E1 벡터 가겠죠. 그 다음 이 점에서 A2, E2 벡터 가겠죠. 그 다음 이 점에서 위로 A3, E3 벡터만큼 가겠죠. 그래서 적을 때는 요 벡터 OA 벡터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 플러스 A3, E3 벡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적을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볼게요. 자, 좌표공간에서 원점 O와 다음 점 A에 대하여 OA를 자, E1, E2, E3로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자, OA 벡터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OA 벡터는 A가 마이너스 1, 2, 3이니까 마이너스 E1 벡터 플러스 2, E2 벡터 플러스 3, E3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그러면 자, 3, 마이너스 4, 0이래요. 자, 이거는 결국에 어디 있는 점이겠어요? 그렇죠. XY 평면에 있는 점이겠다. 그래서 OA는 3, E1 벡터 빼기 4, E2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9번. 이번 반대로 이제 E1, E2, E3로 나타내어진 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1번 볼게요. 그러면 자, E1의 앞에 곱해져 있는 건 1이죠. 1, 자, E2 벡터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E3에선 2죠. 그래서 A 벡터는 1, 마이너스 3, 2라고 쓸 수 있겠다.
자, b는 자, E1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마이너스 2고 E2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0이잖아요. 맞죠? 0, 자, 4가 되겠다. 자, 공간 좌표의 공간 벡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이야기했듯이 공간 벡터의 크기는 이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인 거예요.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 그럼 어떻게 구한다? 요 길이 먼저 구한 다음에 요 길이가 뭐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 높이가 A3니까 자, 요거랑 요 길이 A3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이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자,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같대요.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같대요. 그렇다면, 자, 아까 전에 공간에서 위치 벡터 1대1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벡터는 하나의 종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말은 종점도 일치한다. 또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는 말은 두 벡터의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z성분은 z성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공간 벡터 성분에 의한 연산도 자, 더하기는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z성분은 z성분끼리 더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공간에서 마찬가지죠. 만약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럴 때, 왜? 자, 그렇다면은, 자, AB 벡터란 거는 OB 벡터, AB 벡터란 거는 OB 빼기 OA 벡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OB 벡터가 B1, B2, B3고, OA 벡터가 A1, A2, A3라는 벡터예요. 따라서 AB 벡터란 거는 네, B1 빼기 A1, B2 빼기 A2, B3 빼기 A3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마 뭐, 요런 직육면체 그려서 아마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 자, 요 점까지 거리 구하는 거겠죠. 직육면체 요 대각선 거리를 구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듯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좌표 공간 A, B에 대하여 자, AB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AB 벡터의 크기는 각각을 제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 2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다음 공간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A 벡터는 얼마 할 수 있다? 루트 1 플러스 0 플러스 2의 제곱 그렇죠. 4. 그래서 루트 5라고 해줄 수 있고 B 벡터는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5의 제곱 2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되겠죠. 그럼 해주면 얼마겠어요? 29 더하기 9, 29 더하기 9는 3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11번. 자, 만약에 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대요. 그렇다면 요 LM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는 말은 자,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Z성분은 Z성분끼리 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L은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6이라서 L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성분, 마이너스 5는 M 플러스 2라서 M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N이 돼서 자, 3N은 6이라서 N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값을 각각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을 들어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의 과제는 문제 해결력 1, 2, 3번을 풀어보시고, 자, 풀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는 모르겠으면 별표 쳐서 올려주시면, 그 사진 모르겠으면, 자, 별표를 치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하고 표시해서 그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주말인데 다들 너무 놀지만 마시고,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잖아요. 다들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수업도 잘 복습을 하고 수업 잘 들어주셔서, 자, 요 문제까지, 과제까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